대개 날개병원에서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이 무릎 앞쪽이 시리고 아프다면서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날개병원 박재홍 원장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무릎 앞쪽이 통증과 함께 시린 증상을 나타나는 무릎의 연골연화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무릎 연골연화증이란 무릎의 정강이뼈와 허벅지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약해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관절 연골은 단단하고 백색이며 반짝이는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골연화증의 경우 정상적인 관절 연골과 달리 연골이 약해져 병변이 발생하여 초기에는 연골이 단단함을 잃고 말랑말랑하게 변성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빗자루처럼 나풀거리거나 연골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해지면 연골이 제 기능을 못하여 뼈에 부담을 주게 되고 뼈에 금이 가거나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릎 모형 사진입니다. 화살표를 표시한 뼈가 무릎 앞쪽에 있는 흔히 덮개뼈라고 지칭하는 슬개골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슬개골과 허벅지뼈인 대퇴골과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슬개 대퇴 관절이 연골연화증이 잘 생기는 관절로 무릎 앞쪽의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연골연화증을 꼭 의심해 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연골연화증이라는 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뼈의 연골이 외상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비정상적인 높은 압력이 반복하여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을 굽힌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자세는 아주 나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작업 환경이 그러하시다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무릎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퇴사두근 약화로 인해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개 날개병원에서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나 젊은 남성분들이 무릎 앞쪽이 시리고 아프다면서 오십니다. 서 있을 때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을 누를 때 통증이 심화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연골연화증 증상이 악화되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연골이 모두 닳아 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만큼 무릎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무릎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연골연화증이 있는 환자의 MRI 영상 소견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병변이 연골연화증으로 인해 연골에 상처가 나고 변성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관절경으로 병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연골연화증 환자분들의 무릎 속 관절경 사진입니다. 연골이 약해져서 일부 조직이 나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은 더 심한 환자의 덮개뼈 관절경 사진으로 연골연화증이 오래되게 되면 이렇게 슬개골 연골이 들뜨는 정도를 지나서 연골이 모두 손상되어 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골 부스러기가 관절을 떠돌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관절 속에서 무릎의 운동 범위에 제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개 연골연화증은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하게 되고 생활습관 개선이나 여러 재활 방법에 의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등은 무릎의 슬개 대퇴 관절의 압력 그리고 부담을 증가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게 되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도록 하고
한쪽 무릎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짝다리나 다리를 꼬는 자세도 무릎에 안 좋은 자세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골연화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시고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주로 강조하게 됩니다. 운동 방법은 저희 날개병원 유튜브 채널에도 잘 소개되어 있으니 따라해보시면 질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 중에서 효과가 좋은 주사 치료가 있는데 크게 관절 강내 주사, 관절 주변 힘줄에 대한 프롤로 주사, 그리고 관절 주변 신경 차단술 3가지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의 경우 개별적인 증상에 따라 치료와 방법, 그리고 주사의 종류가 다른 만큼 반드시 무릎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운동요법과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연화증 단독으로 수술을 잘 하지는 않고 슬개골 추벽 증후군이나 무릎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탈구 혹은 아탈구와 같이 무릎 관절 병변이 따로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연화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선 약물치료 및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등의 재활치료를 우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효과가 미미한 경우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추가로 다른 슬개골 관련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연화증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약물, 재활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니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무릎 연골연화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골연화증은 물론이고 다른 무릎 질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댓글로 질문 주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